획기적인 절감 목표가 그 자체가 그린 뉴딜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더 과감한 발상들을 해야 되고 더 과감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류가 멸종위기로 간다는데 이게 최우선이지 다른 게 우선이에요? 기후위기 생존TV 9번째 시간인데요. 시리즈로 보면은 그린 뉴딜은 3번째입니다. 그린 뉴딜과 지방정부 역할 지난번에 다뤘었죠. 오늘은 지방정부 역할 중에서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경에 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이런 게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한 거를 보고 느끼고 야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에너지 전환, 에너지를 바꿔서 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껏 이제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 왜 협동조합을 했냐면 이게 몇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이, 많은 국민이, 전 세계인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그걸 만들었고요. 저는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라고 해서요. 시민사회 기반의 그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연구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연구소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생존TV에서 지난 촬영부터 청년 패널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선주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원래 평소에는 항상 어디 가도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선주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수원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그 여름에 장마가 뭐 길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에게 장마는 그냥 여름이면은 오는 뭔가 당연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장마가 긴 장마를 겪으면서도 사실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걸 몰랐는데 인터넷을 뭐 이렇게 보다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뭐 기후위기 뭐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지만 이렇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름에 당연히 오는 장마조차도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내 바로 곁에까지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청년들이 아마 이 장마 모든 청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뭐 기후위기가 우리 곁에까지 다가왔다는 걸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녹화에서 뭐 그린 뉴딜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나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 한재혁 소장님이 먼저 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패널분들이 좀 보충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실가스라는 거는 소위 기후변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 썼죠. 기후변화와 다른 거의 같은 말로 지구온난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 뭐 이런 걸 기체 이런 것을 온실가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온실가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온실가스가 많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 중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 그것이 대표적인 온실가스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짧게 얘기해서 탄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탄소 흡수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지구 대기에 온실가스를 마구 채워놓으면 정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 그 해에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기술적인 방식으로 배출된 2기가톤만큼 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2기가톤 나가고 다시 2기가톤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이라는 뜻을 쓰고 배출 제로라는 하는 거는 2기가톤 배출하고 2기가톤 빼내는 게 아니라 아예 배출을 빵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배출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은 그냥 말 그대로 만들어진 거를 다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빼내는 걸로 해서 다시 그냥 원상태로 만든다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그 기름 떼가지고 차 운전하지 말고 석탄 떼지 말고 뭐 이런
우리가 땅속에 수만 년 동안 묻혀있던 그 에너지를 막 떼져 왔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 떼면 안 되고 오히려 햇빛에서 전기 생산해서 전기차 굴리고 이게 에너지도 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 더 이상 캐서 쓰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석유가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있어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화석 연료 쓰지 말자. 절박한 만큼 국민들이 이 인류 멸종까지 얘기하니까 과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여론을 그렇게 형성을 해주는 게 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뭐 기술 없다, 제도 없다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배출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다 붙여서 기술이 좀 더 개발할 거 있겠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해서 기후위기에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냐. 사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생각하고 그거는 결국은 이해관계 문제라 생각합니다. 광역이라든가 기초지자체 그린 뉴딜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다시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 이게 좀 어떻게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그린 뉴딜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금 뭐 아까 말했던 배출 제로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것과 사회적 불평등을 같이 푸는 것인데 한국의 그린 뉴딜은 그런 맥락과 다르게 이건 또 하나의 경기 부양책으로 국한됐다라고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별다른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건물주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못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 뉴딜은 그런 거를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기업들, 산업들 다시 무슨 보조금 주고 투자해주고 융자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그린 뉴딜입니다. 이게 무슨 그린 뉴딜입니까? 우리 사회도 당연히 선진국처럼 빠르게 아까 목표를 안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30년에 최소한 50% 정도는 감축하겠다. 지금 배출하는 거에 2050년 가서는 100% 하겠다. 그에 따른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얘기하는 그린 뉴딜 계획은 정말 우리 속된 표현으로 조적지열이다. 정말 아주 세 발의 피다. 너무 작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에 의견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쓰던 예산을 크게 바꾸지 않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멸종위기로 간다는데 이게 최우선이지 다른 게 우선이에요. 그럼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확보를 하고 예. 투자를 하고 가야 맞거든요. 예산을 주려면은 자율권을 주고 큰 틀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줘야지 무슨 공모하고 줄 세워서 기준 세워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예산 지원 안 해주면 그게 무슨 그린 뉴딜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뭐 지방지역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예산 지원이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아직도 지금 삼척 뭐 등등등 강릉 등등에다가 신규 석탄 발전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지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 온실가스 줄이려고 했던 모든 노력 자체가 한꺼번에 몰고 갚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틀어주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방정부한테 주고 주민들한테 자치 권한을 준다면 그거 당연히 안 하겠다고 뒤집어지겠죠. 삼척 주민들이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뉴딜 잡으려면은 대전제로 기후위기 어떤 극복의 제일 목표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에서 90%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 목표가 그 자체가 그린 뉴딜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거 일단 하기로 한 것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선 그거 해보고 제대로 하면서 그 이후에 대처할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퍼즐을 맞춰갈 거냐. 더 과감한 발상들을 해야 되고 더 과감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측면에서는 그게 스무스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은 더 과감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선거 시기, 선거 이전까지라도 아니 배출제로 이것도 요구하지 않는 정부라면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주 간사님 원래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질문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아요? 좀 센 질문 청년 입장에서 아니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혹시 이게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나요?
사실 저는 그 뉴딜이라는 말이 옛날에 이거 지난 화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사회책에서 예, 경제 성장을 위한 뭐 그거는 네 거의 저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한국판 뉴딜 이번에 내용을 좀 많이 보면서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뭐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만 그 한창 기후 위기 다가오는 속도에 비해 좀 부족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그 심각성을 더 느꼈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이 옛날에 2차 대전에 참전할 때 진주만에 그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미국인의 여론은 95% 이상이 우린 전쟁하면 안 돼. 굳이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진주만에 폭격하고 다음날 바로 조사를 해봤더니 98%, 99%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우리 지금부터 군함을 몇 척을 만들고 탱크를 몇 개를 만들고 트럭을 만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가능했냐? 인 거야. 근데 그날부터 배급제가 실시되고 식량도 뭐 모든 옷공장은 군복을 만들고 모든 자동차 회사는 군용 트럭을 만들고 민간 비행기 만들던 애들은 군용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석탄 발전소를 더 빠르게 퇴출시켜야 되고, 근데 다만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석탄 발전소가 그렇게 빠르게 퇴출시키고 나서 재생에너지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뭐 산업 등등이 영향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데요. 여기서 결국 저는 강하게 우리 판단에 나가는데 기후 위기를 생각한다면 석탄 발전소 아웃되고 재생에너지가 못 따라가더라도 석탄 발전소는 빨리 아웃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 자체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뭐에서 순환 정정을 시킬지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기후 위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토론회나 뭐 많은 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귀담아 듣고 아 그래 그게 맞아 정부가 그렇게 해야 돼 제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쟁의 도구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가려고 하는데 국민의 힘은 반대만 하는구나 이런 식의 원전 폐기가 옳으냐 그런 이런 식의 논리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길 바라고 대신 제가 이제 얼마나 절박하면 기존의 그 불완전한 계획이라도 해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시민사회 역할에서 저는 뭐 예산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존에 강력하게 예전에 좋은 성과나 경험이 있었던 것들을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번 전국적으로 동시에 우리 한지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면서도 급진적으로 좀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시민사회 역할 구체적인 그리고 협동조합 전국협의회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타개할 만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는 한번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리고도 써야 될 부분은 좀 재생에너지로 채워보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는 우리 그 조합원들 함께 하시는 시민들은 그건 분명히 하려고 목표를 잡고 가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3kW짜리 주택 태양광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한 300kW 전기를 쓰는 한 집에 4인 가족으로 쓰는 집에는 한 45,000원 내거든요. 근데 이거 설치하면요 한 5년이면 본전을 싹 뽑아요. 근데 이게 30년 쓰거든요. 그럼 25년은 남는 거잖아요. 현재 전기요금 제외해서. 이게 되는 건데 그럼 좀 더 촘촘하게 유휴부지라든가 모든 데 깔아볼까? 바람이 좀 좋은 데 조사해갖고 풍력발전기도 돌려볼까? 그리고 이 전기가 사용할 때 다르고 생산할 때 다르니까 저장장치에 투자를 더 많이 해볼까? 이런 부분들로 가서 우리가 그런 실천해 가는 게 필요하고 필요 없이 과하게 많이 쓰는 것들 이게 가장 빠르거든요. 어렵게 새로운 것들 늘려가는 것보다 정말 꼭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빠르게 줄여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삼척하고 강릉에 새로 만들어진 그 석탄 발전소 4기가와트짜리가 배출하는 거에 비하면 그 한살림의 조합원이나 그 조원들이
1억 2천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줄인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는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는 석탄 발전소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줄이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 압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뭔가 바꾸자라고 에코백만 들고 다니는 일로서는 바뀌는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그만 예산이 아니라 국가 살림이라든가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든 살림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강력하게 방향을 바꿔놓는 활동을 시민사회가 예전에 뭐 학교급식 운동이라든가 예산감시 운동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전체가 공감하면서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 왜 건축 기준을 바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아까 큰 발전소부터 이런 거를 하나씩 바꾸면 전국에서 움직임이 크고 그다음에 기존의 주택을 다시 단열을 하고 뭐 등등 에너지 패시브 하우스죠. 에너지 절약 집으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맞겠다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 생산하는 일,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정말 체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온실가스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혹시 궁금하신 점? 네, 제가 엄청 궁금한 게 많은데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선주 간사 세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실제로 정말 석탄 화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지. 저는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관심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석탄 뭐 화력의 위험성을 사실 잘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엄청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 배터리 사업 뭐 필요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 뭐 발전소를 줄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기후의 절박성에 대한 여론 조성이라든가 공론화가 지금 한참 부족하니 시민사회 기존에 기후운동을 해온 시민사회 단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주체가 이제 기후에너지 협동조합 전국협의회라든가 그런 새로운 주체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뭐 활동이나 발언, 단합된 발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해주시죠. 우리가 에너지 협동조합,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런 이제 협동조합들을 하는 거는 기후위기 대처이기도 하지만 소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동안에 에너지 그러면 한전과 많은 발전사들과 일부 대기업들만 수혜를 누렸죠. 우린 돈만 내고 썼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사 쓰는, 우리가 팔기도 하고 우리가 사 쓰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위기도 대처하고 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처했으면 좋겠다. 진짜 시민들의 역할이 뭐 나서서 뭐 환경 기후 위기를 위해 개척할 뭘 해야 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심각성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정부가 뭐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시민들이 아닌 좀 주체적으로 뭔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간섭해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그동안은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면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솔직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알리는 게. 저희가 오늘 만난 그 이런 생존 TV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함께 이게 저희 수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는 만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갖고 있고, 네.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그리고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 어떤 한계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진짜 뭐 경기도 의회라든가 또 경기도 집행부 쪽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평소에 고민들 너무 가감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TV 제목이 생존 TV네요. 네, 이름에 어울리게 하긴 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요. 생존을 다투는 TV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개인의 소박하고 도덕적이고 선의의 노력으로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결론도 아니라고 합의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고 단기간에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마 다음 토론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참여하는 시민사회 그룹들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 건지, 구회에 그린 뉴딜과 지방정부 역할, 거기서 특히 에너지 전환 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 뜨겁게 토론해 주신 세 분 패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여기서. 예.